안녕하세요. 오늘은 쿠팡에서 어마어마하게 매출을 내고 계신 대표님이 있다고 해서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장사꾼 덕사장입니다. 대표님 매출이 엄청 높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되는지 좀 공개 좀 해주세요. 작년에 전체 다 합치면 한 30억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신 거예요, 대표님? 정확히 4월 7일이 되는 날에 제가 이제 사무실을 얻어서 한 게 딱 2년 정도 되는 거고, 올해는 3년 차입니다. 근데 어떻게 2년 만에 그렇게 많은 매출을 내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오늘 저희 채널에서 많은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제가 좀 채널 가서 이렇게 염탐을 좀 했어요. 맨 처음에 월급 130만 원 받고 막노동을 하다가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제 온라인 셀러의 길에 들어서게 되셨어요? 저는 만족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동료들도 막 다치고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겠다 막 이런 고민들이 이제 밀려올 때, 일단 저는 기술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해가지고 회사를 잠깐 하고 나서 뭘 할지 찾아보다가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무자본 창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뜨고 있었어요. 뭐 심사임당님이나 자청님이나.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보다가 무자본 창업을 이제 그때부터 공부하게 됐어요. 그러면 대표님 정말 자본 없이 이 쿠팡 판매를 시작을 하신 건가요? 처음에는 자본금이 없이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쿠팡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매입 자금이 묶이고 정산이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때 대출 받고 주변 사람들한테 돈도 많이 빌리고 이제 공동대표도 같이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대표님들한테도 사실 저는 초기에 자본금을 그래도 이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소자본이라고 하더라도 운영은 할 수 있지만은 저는 주로 이제 쿠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대표님 혹시 조금 실례가 될 수 있겠지만 네. 지금 순수익 어떻게 되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월에 2천에서 3천 이상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와, 어떻게 시작한 지 2년 만에 월 2천에서 3천만 원까지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대표님 사업 노하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어떤 제품을 판매하시는지가 되게 궁금하고, 또 이게 판매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위탁도 있고 뭐 제조도 있고 사입도 있고, 어떤 거를 하시는지 좀 비중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쇼핑몰에 7만에서 10만 개의 상품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위탁 판매도 하고 있고, 브랜드 제품은 사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제품들도 일부 이제 사입을 해서 이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다 다양하게 하고 계시네요. 그럼 더 좀 주력하시는 쪽은 어떤 쪽이세요? 주력은 아무래도 제가 1, 2년 전부터 했던 그런 위탁 판매가 이제 매출로도 가장 크고, 근데 이제 이쪽보다 다른 쪽으로 더 확장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도 위탁 비중이 높으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근데 위탁에 대해서 많은 주변에 얘기가 있잖아요. 돈을 잘 못 번다, 마진이 적다, 이렇게 하는데 대표님은 또 마진율이 높으신 것 같아서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 마진은 저는 평범한 것 같아요. 저는 마진율을 25에서 30% 정도로 이제 평균으로 가져가고 있지만은 잘하시는 분들은 마진을 한 50에서 60% 이상도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평균치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실 마진이 낮은 마진 경쟁을 하는 이런 대표님들이 주로 90%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 경쟁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마진을 보는 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가져오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마진을 남기는 제품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게 상품을 공급해 오는 것보다 그냥 어떤 제품이든 저의 마진을 붙여서 올리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제품을 하나에 집중해서 팔기보다는 이런 제품군들을 수백 수천 개 정도 깔아놓고 파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약간 해외 구매된 셀러분들이 하시던 그런 방식이랑 좀 비슷하네요. 네, 맞아요. 네. 그럼 남들과 결국엔 똑같은 상품이잖아요. 그런데도 더 잘 팔 수 있는 대표님의 방법은 뭔가요? 사실 한 가지 제품을 저는 잘 팔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제품, 하나씩 팔리는 제품들을 많이 올리는 방식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고, 그래서 저는 잘 못합니다. 잘 못하시는데 지금 아까 30억이라고 하셨나요? 말이 되나요?
그러면은 정말 많은 제품을 올려라. 이게 대표님이 강조하시는 포인트겠네요. 네, 우선은 사실 이게 고객들이 최저가만 구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많은 제품들을 올려서 확률을 올리고 거기서 반응이 오는 것들에 대표님들이 좀 더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그런 편견을 그냥 깨고 해라 라고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마진이 안 남는다 생각해도 내가 판매가를 올리면 되는 거고 정말 많은 상품을 올리면 어떻게든 팔린다. 근데 대표님이 이제 다른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컨설팅이나 강의도 많이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리뷰를 보니까 뭐 다들 뭐 2달 만에 성과가 났다, 막 1,000만 원 매출을 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진짜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방법이 뭘까요? 사실 이게 대량 등록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이제 상품을 어떻게 최적화해서 올리느냐가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A에서 그냥 플랫폼만 다르게 해서 똑같이 올린다고 하면은 사실상 그냥 판매가 어렵긴 해요.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의 가공 아니면 최소한의 등록 방식을 이용해서 상품을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상품 등록하는 거를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동료들한테 내가 아닌 누군가가 상품 등록할 수 있게끔 세팅을 도와드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속도가 좀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품 등록도 또 조금씩 다르게 하면은 더 잘 노출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만의 그런 상품 등록 노하우가 있을까요? 사실 그 쿠팡에는 아이템 위너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같은 제품을 올리게 되면 이미 쿠팡에 그 상품이 올라와 있다면은 쿠팡에서는 하나의 상품으로 묶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라던가 판매자 점수를 보고 한 명만 노출을 시켜주는데 이 아이템 위너에 묶이지 않게끔 상품 등록을 하는 게 매출을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묶이지 않게 등록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네네, 맞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대표님은 다 알려주시나 보네요. 네네, 맞아요. 네. 일단은 상품들이 노출이 많이 돼야 되거든요, 쿠팡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고민을 하시는 게 내가 쿠팡에다 상품을 1,000개를 올렸는데 1,000개가 다 노출이 안 된다.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등록하는 방법만 좀 바꾸면 다 노출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노출을 할 수 있게끔 내 상품이 일단 노출이 되어야 판매가 되니까 그 작업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품을 팔면 좋다 이런 게 또 있을까요? 대량 등록에서 어떤 상품을 팔면 좋을지라는 생각을 사실 안 해요. 그냥 전체적인 상품을 다 올리면은 어떤 상품이 잘 팔린다라는 반응이 오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번에 중국 구매대행을 또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전자 쪽 제품도 괜찮고 인테리어 가구 이런 쪽도 사실 구매대행 쪽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카테고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품 등록이나 이런 거를 이제 아르바이트 분들을 써서 이제 확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조금 궁금한 것 같아요. 뭐 대량 등록이라고 해서 뭐 정말 아무거나 막 갑자기 등록하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들어가서 뭐 어떤 제품을 등록하고 또 어떻게 확장을 해나가고 이런 단계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도매 사이트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일단은 초보자라고 하면은 메인인 오너클랜이나 도매국보다는 제 방식에서는 그런 메인 상품보다는 새로운 도매 사이트를 발굴해내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새로운 도매 사이트를 발굴해서 상품들을 올리게 되면 이게 사실 경쟁자가 없을 확률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먼저 올리고 판매가 되면은 이런 쇼핑몰을 더 찾아서 그때부터는 아르바이트를 이용해서 이 상품들을 업로드에 집중을 하는 거죠. 업로드에 집중을 하고 나서 매출이 올라오는 그런 제품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브랜드로 넘어가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이제 이런 작업들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이런 폐쇄물을 찾고 상품 등록하고 찾고 등록하고. 네. 그럼 도매 사이트들을 최대한 많이 알고 있고 거기에 있는 상품들을 싹 다 올린다. 그러니까 이게 대표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맞아요. 일단 기초적인 방식은 그렇게 시작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 사이트 리스트나 이런 것도 알려주시나요? 지금 카페에 몇 군데 올라와 있긴 한데 사실 그거를 참고해서 처음에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카페에 그런 도매 사이트 정보가 올라와 있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 가서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정리하면서 알게 됐는데 한 4, 5천까지가 넘더라고요. 도매 사이트 리스트만. 네네네. 그래서 그 중에서 100개
100개에서 200개 사이 정도만 이제 올라가 있는데 대표님이 한번 찾아서 네, 상품 등록하시면은 아마 네, 괜찮을 거예요. 제가 요새 그런 전화 컨설팅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그냥 도매 사이트를 이용해서 등록만 해도 2천에서 4천 정도 매출 내는 대표님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실제로도. 그래서 대표님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그 100개에서 200개 그 사이트는 카페 가면 무료로 받으시죠? 네네네, 맞습니다. 다들 지금 꼭 가셔서 받으셔서 매출 2천에서 3천만 원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쿠팡도 지금 광고가 엄청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스마트 스토어 광고 하는 법은 되게 많은데 쿠팡 광고는 아직까지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 쿠팡 광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쿠팡 광고는 그 테스트가 좀 필요한데 일단은 매출 최적화로 돌리면 좀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쿠팡의 광고율이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600에서 700%로 잡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돌리면 광고 보고서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 광고 보고서를 보고 나서 다시 세팅을 해서 돌리고 계속 이 작업을 반복을 해야 돼요. 광고 보고서에서 어떤 걸 봐야 되나요? 광고 보고서에서는 클릭이 되는데 판매가 안 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보고 아니면은 광고 비용이 빠져나가는데 단가 대비 너무 빠르게 그 광고비가 소진이 된다거나 그러면은 그런 키워드들은 제외를 시키고 그리고 전환이 안 되면은 상세 페이지라던가 상품 이미지를 수정한다거나 가격을 변경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처음 테스트 하실 때 그 일 예산? 광고비는 어떻게 쓰세요? 1예산은 저 같은 경우는 3만 원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한 2만 원 정도나 만 원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일 예산은 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로 하고 매출 최적화 광고를 돌릴 때 이제 목표 수익률을 600에서 700%로 잡고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돌려본 다음에 이제 광고 보고서를 본 다음 거기서 이제 전환이 안 되는 키워드들을 끈다. 네네, 맞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유튜브에서는 스마트 스토어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쿠팡보다. 그런데 스마트 스토어보다 쿠팡을 더 해야 된다. 쿠팡은 이게 더 좋다. 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쿠팡의 매출이 제 주변은 거의 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스마트 스토어에 비해서 거의 10배 아니면 20배? 저도 스마트 스토어의 비중이 거의 5% 미만이거든요. 매출 나오는 게 3% 미만이에요. 거의 매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90 거의 % 이상이 쿠팡이에요. 네, 쿠팡과 다른 오픈마켓 심지어 11번가 G마켓 옥션보다도 저는 스마트 스토어가 매출이 더 없거든요. 아예 매출이 없어요. 근데 다른 대표님들도 스마트 스토어에서 매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제품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비교를 해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런 정보성을 검색하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네이버에서는 다른 오픈마켓에 있는 가격이라던가 제품의 정보들도 다 모아서 보여주거든요. 근데 쿠팡에서는 쿠팡에 있는 제품들만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사업을 하잖아요. 네. 사실 진입장벽도 되게 낮고 그런데 이제 1,000만 원도 못 벌고 끝나시는 분들이 정말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경쟁이 치열한 와중에 대표님은 월 2억을 하셨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대표님만의 차별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끝까지 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도 살아남으려고 하자. 불확실성이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고 계속 올라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계속 끊임없이 뭐 상품 등을 하든 뭘 배우려고 하든 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매출을 달성하지 못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은 사실 중간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누구나 매출 1,000만 원 아니면 1,000만 원 이상 저는 수익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되게 힘들었을 때 그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대표님의 마음가짐? 이거 어떤 건가요? 제가 만약에 다시 안 하면은 건설업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직원이 생겼을 때는 제가 무너지면은 이 직원들도 갈 길을 다시 잃어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런 책임감들이 오히려 저에게 동력이 돼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직원을 써서 막 확장을 하셨던 게 오히려 힘들 때도 더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셨네요. 약간 배수진을 치는 마음가짐 같기도 하네요. 대표님 요즘에는 뭐 쿠팡 판매 말고 또 뭐 다른 사업 어떤 거 하고 계시나요? 저는 요새 해외 구매 대행 쪽 준비하고 있고 엄청 재밌어요. 해외 구매 대행 쪽 너무 좋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제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중국에서 직접 제조사 컨택을 해서 그 물건이 들어와서 판매가 되었을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중국 구매 대행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켓 배송도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은 국내 이제 위탁도 하시고 해외 구매 대행도 하시는데
좀 이런 사람은 이게 더 잘 맞다라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사실 해외 구매 대행은 배송일이 늦다고 해서 제가 안 했던 경향이 좀 있어요. 주변에서도 월에 2, 3억 하시는 대표님들이 하지 말아라. 막 CS가 너무 힘들다. 네, 그랬는데 사실 해보니까 저는 국내보다도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국내 제품을 구매 대행하냐 아니면은 해외에 있는 제품을 구매 대행하냐, 사실 이거는 배송일의 차이 그리고 상품을 어디서 가져오느냐의 차이지 사실 큰 차이는 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도 위탁 판매라 생각하고 큰 리스크 없이 대표님들이 도전할 수 있다. 하나를 잘하면 다른 하나도 잘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네, 국내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이 바로 해외 구매 대행 하셔도 돼요. 정말 큰 어려움이 없고, 그냥 제가 막 요리를 하고 있다. 근데 막 양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퇴사하고 일식당 가서 일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는 구독자분들이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그 안에서도 그 대표님들의 그런 성향이나 그 살아온 환경이나 그리고 지금 어떻게 상품 등록을 하고 있는지가 사실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듣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번에 그 전화 컨설팅을 무료로 하고 있어요. 100분 한정해서. 그래서 전화 전화 컨설팅을 받으면서 본인의 문제나 걱정들을 저와 함께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또 전화 컨설팅도 하신다고 하시니까 대표님 카페에서 신청을 하면 네네네, 무료입니다. 고민 많으신 분들 지금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쿠팡에서 판매하는 노하우를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